이런 와중에 아직 출마도 안 했는데 출마를 하도 안 하니까 먼저 출마를 상정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수박들이 사법 리스크를 들고 나왔는데요. 우선 강병주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안팎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국짐이 하던 얘기입니다. 국짐이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도 이런 얘기 했고요. 이재명 의원한테 꼭 이 얘기 했거든요. 국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의원을 사법적으로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공격할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 리스크가 아닌 예를 들어 뭐 국회에서 뭐 협치가 안 될 거라는 등 뭐 당내 분열이 있을 거라는 게 당 내부에 있는 얘기로 갖고 출마를 저지하는 게 맞는 그림인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아이고. 근데 그 그림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이 들어서게 되면 무조건 구속된다. 의원직을 비롯해서 이게 날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수박계가 하던 얘기 아닙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더라도 저쪽 사법 안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의원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일종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병주라고 했나요? 강병원. 네. 강병원 의원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출마 발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나올 거는 맞는데. 나올 건 확실히 나오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한 이틀 남기고 나와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투표에 질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버티다가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얘네들이 링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욕해야 되는데, 반칙해야 되는데, 할켜야 되는데, 기다리다 지치고 있는 거야. 웃긴 게 처음에는 나오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는 또 언제 나오냐고 하다가 이번에 나오면 또 이렇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상황을 놓고 그걸 갖고 지네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제가 되면 혁신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비전이 없거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네. 아니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건 웃긴 게 같은 당이면 만약에 저쪽에서 이상한 게 들어오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당연시 여기고 아예 이재명 의원을 범죄자 취급을 해요? 민주당이? 이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민주당에서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니 정말 그거밖에 안 진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저쪽 당에서 뭐라고 해도 여기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같은 당이라면.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네.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아주 그냥. 언론의 분석 방향은 옛날 그 학생 운동하던 그러니까 70년대 그 세력들하고 지금 이재명하고 당권 다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출마는 그쪽 계열로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운동권 계열로 지금 현재 당대표로 출마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없거든? 딱히 없고 97 그룹에 뭐. 그러니까 97 그룹이라고 명해지는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우리 강병원, 박용진 또 누구 있지? 97 그룹이라고 하지만 학생 운동을 베이스로 하는 그룹은 별로 없고요. 임종석 자체도 그건 586이고. 그러니까 임종석 자체하고도 반감은 갖고 있지만 그쪽 안에서 선두주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강훈식 뭐 이렇게 있네. 박용진이 2위인가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박용진으로 단일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쪽 그룹은. 어차피 떠들 때는 지금 와구락을 막 떠들어 놓고 예비 경선 치르고 난
다음이거나 예비 경선 전에 박용진한테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용진도 인기가 없거든요. 개파가 없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오리지널 이미 그 줄무늬가 선명한 수박들은 못 나서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저는 강훈식이나 그 정도로 갈 것 같은데. 강훈식이 수박이라는 건 난 믿고 싶진 않은데 수박한테 선거 전략을 맡겨가지고 우리가 대선을 치렀다는 거 아니야 따져놓고 보면.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수박 아닌 애들 찾기가 힘든 거의 없어요. 세상이었다니까. 한 2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더 아닌 사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수박이다 이러고 자맹한 수박 애들도 있었지만 본인이 수박인지도 모르고 수박 애들하고 같이 깨춤 춘 애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죠. 그 깨춤춘 애들이 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섣불리 선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 의원이 불러서 야 과거는 묻지 않을게. 앞으로도 후반전 있잖아. 열심히 뛰면 너는 주전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좀 심어주면 의외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게 뭐 지금은 이렇게 해도 만약에 당대표가 이재명 의원이 되면 줄을 서겠죠. 그 외에 그 전에 예를 들면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계에서 막 엄청나게 욕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막 환하게 웃으면서 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배신 또 배신 했지만 때렸잖아. 지고 나니까. 뭐 그건 나중에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알아서 걸르면 되는 일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최고위원 그 중앙위 100%는 우리만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아직도 아무런 논점이 없습니다. 컷오프에 관련한.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수박계들이 짜고 최고위원 누구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밀어줄 것 같다. 최소한 3명 정도는 박아놨다 이미. 예정이 돼 있다. 올릴 사람으로. 그냥 제 느낌에는 윤영찬이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수박계로 아예 최고위원으로.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후보자 컷오프가 끝나버리고 나면 우리한테 이제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숫자적으로 우리 쪽 인원이 충분하게 컷오프를 통해서 예비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표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진 거고 문제는 저쪽에서 얼마나 악질적인 수박이 올라올 것이냐를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네, 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 제기하면서 이게 규칙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원안도 아니거든, 사실은. 이 당무위가 100% 결정한다는 거는 없었던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대로라도 돌려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당사인 피선거권자들인 의원들 안에서도 이게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 점이 더 실망스러운 거지. 그래서 그리고 참 좀 웃긴 게 언론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수박이라는 거. 그게 참 신기하네요. 언론인 출신 언론 국회의원들. 출신. 좀 읊어줘봐봐. 누구 있어. 아니 뭐 이낙연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박광온, 그다음에 고민정, 윤영찬, 또 누구 있죠? 뭐 배재정, 네? 박영선. 박영선, 생각하기도 싫어, 박영선. 또 누구 있지? 되게 많은데 아까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진짜 그 신경민 뭐 이런 사람들. 언론계 출신 애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냥 불러준 데가 민주당이어서 민주당으로 왔을 뿐 배현진처럼 국짐에서 불렀으면 국짐으로 갔을 거니까. 여러분 언론계 출신 정치인들은 그냥 다 배현진이라고 생각해요. 배현진하고 이쪽에 온 고민정하고 차이점이 뭐게? 물론 방송사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뭐게? 배현진은 국짐에서 불렀고 고민정은 이쪽에서 불렀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김종민, 박병석 그러네. 근데 김의겸 의원만 아니고 그죠? 아니 그러면 그 방송계에서도 인기 많잖아? 난 이금희 아나운서 같은 분은 정말 국회의원 하시면 내가 진짜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어느 당에서 부르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럼 도대체 각 당에서
그 아나운서나 이런 그 앵커들을 부를 때 한성교 같은 놈을 골라서 부를 때 기준이 뭐야? 각 당에서 보는 기준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기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냥 아니에요. 뜬금없이 전화해갖고 유재석 씨 정치합시다 아니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서로 여기 교감이 있을 거 아니야. 연줄이 닿아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선배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선배는 한 20년 전에 그 MBC 이제 좀 잘 나가던 선배였는데 조참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모임이요? 그랬더니 젊은 정치인들하고 기업가들하고 이 방송계 쪽에 있는 해가지고 아침마다 일주일인가 한 번씩 아침마다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대. 그래서 나 그거 나가봤어. 선배 거기 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런 좋은 취지의 모임이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선배의 성향이 국짐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여의도 안에 있어 만나는 카페가. 맞아요. 그래요? 거기 1층에 있는 그 굉장히 넓은 맥주홀처럼 생긴 카페인데 거기 그 조찬 모임이 있는데 그게 한두 그룹이 아니야. 맞아요. 여러 그룹으로 나눠갖고 각자 조원들이 다 달라. 또 관리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때 내가 거기서 만난 사람하고 안철수네 그 카페를 가갖고 거기에서 아니, 요구르트를 4개밖에 안 줘갖고 삐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획 거기 있었지. 뭐 해요? 어? 가서 뭐 해 거기서? 그냥 막 쓸데없는 얘기해. 서로 자기소개하고 그냥 잠깐 IM 그라운드? 얘기하다가 네. IM 그라운드는 안 했고 명함 교환. 명함 교환 나 딱 맞네. 명함 교환 정도 하고 뭐 제가 누구 아는데요 그러면서 또 자기 아는 사람들을 쫙 깔아. 그래서 이제 고안에서 교감을 찾아요. 네. 그러면서 걔네들이 나중에 정치로 가요.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지금 자꾸 저쪽 저기 어디야 미아리 삼거리 쪽에 있는 그 구청 뭐야 그쪽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자꾸 아직도 안철수랑 붙어가지고 거기에 출마하려고 깝죽깝죽 대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모임을 지가 사전에 댕겼거나 그런 쪽을 통해 갖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너 정치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온다는 거지. 순수하게 자기 일만 하고 있는 정말 뉴스에서 봤는데 너무 인성이 좋아 보이시고 생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요런 사례는 없다는 아니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제가 진짜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국 물 먹었거나 언론사 물 먹었는데 정치인 됐다 그러면은 그냥 어느 쪽에서 불러줬냐 어느 쪽 연이 먼저 닿았느냐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배현진하고 특별히 다를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배현진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누가 됐던 간에 이쪽 편 지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다 그래. 배현진하고 나는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얘가 특별히 무슨 생각이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데서 그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또는 이제 그쪽은 행정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은 처음에 입문할 때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구청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운동을 하거나 지역봉사를 하거나 무슨 뭐 봉사단체를 해서라도 될 수 있어. 얼굴만 익히고 자기 역할을 지역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지역구가 있는 거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나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싶은 상태는 방금 같은 일종의 인큐베이터 모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정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안철수 같은 케이스. 에? 돈이 엄청 많거나 실제 이 사람의 유명세가 도움이 되겠다 그래갖고 뭐 비례대표 같은 걸 끌고 오는 케이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정치를 지망하는 정치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고 싶다 그래갖고 지역위원회 세우고 거기서 정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 끌어주는 조직이 있어야 어찌됐거나 당 간판이라도 내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지금 게시판에서 누구는 괜찮잖아요. 누구는 우리 편이잖아요. 라고 지금 이름들 거론하시는데 그 사람의 행적을 그냥 쭉 지켜보세요. 그럼 나오는 거지. 그냥 저는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멋모르고 그냥 와 7렐레 8렐레 하는 앤지 아니면 어떤 검은 속내가 있어서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건지는 결국은 시간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지금 당장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저 몇 마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쭉 지켜보시고 그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하면 맞다 라고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거고 틀린 소리 하는 순간부터 너 이 새끼 본성 나왔네 이러면서 두들겨 패시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을 추앙하지 마십시오. 왜 정치인을 추앙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했을 때는 너 잘한다. 우리가 그거 하라고 너한테 배지 달아준 거지 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국민 의사에 우리 의사에 반하는 짓거리 한다? 그러면 두들겨 패야죠. 왜? 너 이 새끼 배지 우리가 왜 달아줬는데 정신 안 차릴래? 이러고 패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좋은 말이야 앞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예.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의원 더 그렇죠. 예.